자, 오늘은 포스트그레스의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죠. 바로 자동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규칙과 트리거라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알아서 척척 반응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까지 한다면요? 네, 바로 이 엄청난 아이디어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포스트그레스의 자동화 도구 상자를 활짝 열어보는 겁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자동화가 대체 뭔지 기본부터 짚어보고 이어서 규칙이랑 트리거라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뭐가 다른지 맞대결도 시켜보고 마지막엔 이것들 말고 또 뭐가 있는지도 살짝 엿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벤트라는 말부터 확실히 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벤트가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명령어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지우는 바로 그 모든 순간, 그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이런 이벤트가 터졌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도구를 두 개나 줘요. 하나는 좀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인데 우리가 날린 쿼리를 아예 다른 걸로 바꿔치게 하는 규칙이라는 녀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훨씬 더 강력한데 아예 특정 코드를 실행시켜버리는 트리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도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하나, 정말 중요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변화에 반응하려면 당연히 바뀌기 전 상태랑 바뀐 후 상태를 둘 다 알아야겠죠? 이걸 각각 OLD와 NEW라고 부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인서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새로 넣을 땐 어때요? 이전 데이터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OLD는 없고 new만 있는 거죠. 반대로 딜리트, 데이터를 지울 때는 새로운 데이터가 없으니까 new는 없고 OLD만 남겠죠. 그럼 업데이트는 당연히 바꾸기 전과 후가 다 있으니까 OLD랑 new 둘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선수, 규칙 시스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날린 쿼리를 뒤에서 몰래 다른 쿼리로 바꿔치게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쿼리 마술사라고 할까요? 이 마술사가 부릴 수 있는 마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래 하려던 일에다가 슬쩍 다른 일을 추가하는 do also. 둘째, 원래 하려던 일을 아예 다른 일로 대체해버리는 do instead. 마지막으로 그냥 하지마 하고 아예 취소시켜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do also를 쓰면요. 어떤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 데이터를 보관용 아카이브 테이블에 자동으로 복사해두는 그런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원래 하던 일도 하고 추가로 복사도 하고 딱 좋죠? 그럼 do instead는 어떨까요? 이건 데이터의 경로를 아예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테이블에 데이터 넣어줘 하고 명령했는데 규칙이 그걸 가로채서 아니, 넌 B 테이블로 가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태그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태그가 A로 시작하면 A 태그스 테이블에, B로 시작하면 B 태그스 테이블에 자동으로 착착 분류해서 넣고 싶어요. 근데 이걸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면 조금 귀찮아져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규칙 따로, 지워질 때 규칙 따로, 바뀔 때 규칙 따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서 각각 규칙을 만들어줘야 데이터가 꼬이지 않거든요. 점점 복잡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선수 트리거가 등판합니다. 트리거는 규칙처럼 커리를 살짝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우리가 짜놓은 함수, 즉 코드를 직접 실행시켜버립니다. 훨씬 더 유연하고 강력하겠죠? 트리거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제어권입니다.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개입할 건지 후에 처리할 건지 타이밍을 정할 수 있고요. 데이터 한 줄 한 줄마다 따로따로 함수를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함수 안에서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 너를 뿅 뱉어서 원래 하려던 작업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TGOP라는 특별한 변수예요. 트리거 함수 안에서 지금 나를 부른 게 인서트야? 업데이트야? 딜리트야?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 덕분에 아까 그 태그 분류 예제 있죠? insert 규칙, delete 규칙, update 규칙 이렇게 세 개나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함수 하나 딱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로직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하고 관리하기 쉬워지겠죠. 자, 이제 규칙과 트리거 두 선수의 특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둘 중에 뭘 써야 하는데요. 이 둘을 직접 맞붙여서 언제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규칙은 명령서 자체를 고쳐 쓰는 방식이고요. 트리거는 명령서를 받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따로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는 선언적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적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실행 방식, 타이밍,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 종류, 전반적으로 트리거가 훨씬 더 유연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만약에 하나의 테이블에 규칙과 트리거가 둘 다 걸려있다? 그럼 무조건 예외 없이 규칙이 먼저 실행됩니다. 이 우선순위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데이터 말고 테이블 구조 자체가 바뀔 때도 뭔가 자동으로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누가 테이블을 만들거나 지울 때 말이죠. 네,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한 특별한 트리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 트리거입니다. 이 녀석은 인서트, 업데이트 같은 데이터 조작이 아니라 크리에이트 테이블, 얼터 테이블, 드롭 테이블 같은 데이터 정의 언어, 즉 DDL 명령어를 감시해요. 이걸 이용하면 아주 강력한 정책을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나 개발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뼈대, 그 구조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는 셈이죠. 자, 오늘 이렇게 규칙과 트리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 창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손에 이 강력한 자동화 도구들이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